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 이제 6초에 되었습니다. 6초에. 이 택계 6초는 요게 하요이면서 하면서 내인데 하면서 내하고 상이면서 외하고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늘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세상은 파도처럼 흘러가는데 요게 그 936에서 정점을 찍고 이 변해가 내려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상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걸 이해를 많이 해요. 겸손할 것을. 그런데 이 아래에서 치 올라가는 것은 힘껏 위로 올리라는 그런 개념이 많죠. 그 사묘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상류의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게 잘 뜰 것 같으니까 교만하죠. 사업도 엄청 잘 뗐을 때, 그때 이렇게 안 살피면 문제가 생긴다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932에도 경계지고,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버린 거니까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개념을 두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초구는 발 띄우고 모여라. 이 띄우고 기휘 띄우고 정인이 길하리라. 자, 초구는 발은 뺄 발자니까 뺄 발자. 뭐는 그 띠모자고 여자는 뿌리 얽힐 여자인데 이 띠라는 것은 띠뿌리 혹시 시골에 계신 분 애는 삐뿌려 가지고 좀 자랐을 때 빼가지고 뭐에 빨아먹으면 달콤한 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삐삐 시골에 예. 그걸 말하는데 굉장히 덜 흔한 겁니다. 가을이면 하얀 이 꽃이 피가지고 막 흘러가는 건데, 갈대 말고, 억색이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잡초처럼 이렇게 했는데, 뿌리가 전부 다 엉켜서 자라요. 한 개 엉켜서,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잎풀에 엉킨 뿌리를 딱 뽑죠. 뽑으면 이 잎풀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엉켜가 뿌리들 전부 엉켜 있으니까 하나를 뽑으면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둥그렇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풀은 뽑으면은 이 전부 엉켜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소홍깨나 그 다음에 사학깨 같은데 소홍깨는 소송이고 사학깨는 전쟁하네요. 그러니까 비깨에서 동지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축계에서 조금 이제 그 안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리계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제 그 완전히 예를 통해서 안정이 되니까 이제 태계가 오니까 태평성대 오는 거죠. 이 태평성대 오니까 그 옛날에 어려운 시기에 소홍계나 사학계 같이 전쟁 혼란한 시기에는 이 뛰어난 군자들이 뭐냐면 제야의 은둔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거죠. 나가본데 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숨어있던 은자들이 태평성대가 있으니까 자기 뜻을 펼쳐가 세상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가 도래한 거죠. 이 태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초구는 양의 첩 치잡이인데 이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하려면 이제 이 구사효가 정응이니까 구사는 재상의 자리인데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새로운 신진 인사, 이 밑바닥에 있는 백성 속에 있는 새로운 신진 인사 한 사람을 갖다가 청구에 가서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뽑으니까 그 주변에는 뛰어난 은자인 군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등용을 하려고 뽑았더니 그 주변에 줄줄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의 이 공동체를 삼아서 요소에서 잘 활용하면은 이 태계의 밑받침이 처음 바닥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사회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모여. 하나의 띠뿌리를 뽑으니까 뿌리들이 엉켜서 같이 뽑아나는 거예요. 뿌리를 같이 뽑아낸다. 그 띠뿌리란 것은 시골에 가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산에 가면 엄청 많거든, 그게. 진짜 평범한. 그러니까 이 민중 속에 아주 백성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갖다 딱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 그 유유상종한 뛰어난 군자들 주변에 꽉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국가를 안정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하는 게. 그게 바로
모여에 모여. 띠풀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하나를 뽑으면 여럿을 같이 뽑아낸다. 그러니까 이 기휘, 무리 휘자. 그 무리로서 하나를 뽑아내는데 그 초구에 숨어있던 제야 군자들이 전부 다 발굴이 돼가 그 집단의 무리로서 나가니까 천하가 길어지는 거죠. 이 태평성들을 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칠정자인데 보통 가랑자 같은 이걸 쓰는데 칠정자인데 칠정자로 치는 거는 이 정벌할 정자거든. 정벌. 그럼 칠정 이 뜻인데 이거는 이 순수한 제야에 있는 군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회가 엉켜 있는 거 부족하고 나쁜 점들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세상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 정자를 쓴 겁니다. 이 정자를.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을 하나하나 바꿔가고 곤쳐가면서 안정을 시킨다는 의미가 이 정자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벌을 가는 것도 정벌도 뭐냐면 상대 국가가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점이 있는 국가를 쳐가지고 바로 잡는 게 바로 정벌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내는데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모순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정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 밑바닥에 제야 속에 숨어있던 이 민이니까 민 속에 숨어있던 은둔에 있던 뛰어난 은자, 군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쁘고 부족한 점을 하나를 바꿔가는 것이 뭐냐면 그 무리로서 잘 바꿔간다는 게 잘 바꿔간다. 그 무리들. 뛰어난 군자들의 무리로서 잘 바꿔가니까 세상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나은 새에는 나가면은 다문화면 사람 죽거든요. 바로 말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은둔하는 게 제일 상책이죠. 소인들이 노는 세상에는 이렇게 군자들이 나가면은 바보 취급 안 받으면 다문화면 죽어요. 계속. 뭐 요즘 씨도 뭐 좀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 시끄러운 시기에 가보면 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 초구에서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초구를 뽑아내는 건 누가 뽑아내는 이거 전부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요. 6이지, 6. 그러니까 6사가 되고 6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호들은 음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추진해가는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양료에 참신한 양료를 뽑아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사에 있는 음요가 자기가 이 세상 추진할 이 제상자리니까 고국 관료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태평성대로 만들어가는데 뭔가 새로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아주 밑바닥에 있는 민중 속에서 백성 속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낸 거죠. 그걸 뽑아낸 게 바로 육사가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아간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태평성대는 있는 눈에 있는 거죠. 바로 육사도. 육사는 이게 1, 2, 3, 4니까 음이 음자리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위치를, 사람이 바르죠. 음이지만도 음자리에 있으니까 바른 거죠. 바르면서 바른 눈을 가지고 민중 속에 있는 뛰어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344쪽에 전을 보면은 초이 띄우고 양효 띄우고 거하니 초는 양효로서 아래에 거하니 시는 유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제이 띄우고 제하자라. 강하고 밝은 재주가 있는데도 아래에 있는 자라. 시지 비면 때가 비석할 때, 이 빗자는 비석할 때 막힐 빗자입니다. 때가 막혔으면 혼란할 때죠. 이때는 나가면 바보 취급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지시에는 때가 비석하면 막혔을 때는 적 띄우고 군자 띄우고 태이 띄우고 공초로 돼. 그러면 군자들은 물러나가지고 아주 궁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둔해서 아주 궁수하게 살아가면서 시 띄우고 기태면 때가 이미 통하게 되면 뜻이 통하고 세상이 제대로 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지제 띄우고 상징자라. 그러면 뜻이 위로 나아간 데 있어야지. 아, 이게 내가 뜻을 펼 수 있다, 세상에. 이게 내 말이 받아들이겠다 해서 앞 올라갈 생각한 거야. 즉 벼슬자 나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자지 띄우고 지내. 군자가 나가면 필요 띄우고 기 띄우고 북류 띄우고 상 띄우고 견언하여. 군자가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버서의 무리와 더불렸자. 그 버서의 무리도 같이 운둔에 있던 수양하던 군자들과 더불어 서로 끌견 당기를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면 서로 무리 지어서 당겨서 그것이 마침 여 띄우고 모지 띄우고 그녀이라. 이것은 모의 뿌리와 같은 그런 거야. 띠풀의 뿌리와 같이 서로 엉켜있다는 전부터 올려 군자 다 같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발 일기면 발 띄우고 기 일이면 그래서 그 한 뿌리를 잡으면 당기면 발자 한 뿌리 그 한 사람을 갖다 발굴하면 이 말이죠. 한 사람 발굴하면 그러면 적 띄우고 견년이 띄우고 기라. 그러면 전부 다 끌어 이어져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등장하는 거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연은 근지 띄우고 상 띄우고 견년해라. 뿌리가 서로 끌어당겨서 이어져 있는 거야. 엉켜 있다는 거죠. 고 띄우고 이위 띄우고 상이라. 그러므로 그 상을 갖다가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무리가 같이 온다는 거. 휘는 유야니, 휘는 무리니, 현자 띄우고 이 띄우고 기류 띄우고 지나요. 현자들이 그 유로서 나가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은둔에 있다가 때가 와서 그 유와 더불어 나아가서 동지 띄우고 이행 띄우고 기더라. 그래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라. 자기들이 은둔하면서 공부한 도를 실천하게 사회에 나와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 띄우고 기래라. 그러므로 이걸 길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길하다 이래 된 거죠. 그 아래 본의도 한 줄 맞게요. 그 아래 본의. 사명 띄우고 제하여. 사명이 전부 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상년 띄우고 이진이다. 이진은 서로 연결돼서 나가는 것은. 그래서 이 주자는 뭐냐면 초구를 땡기니까 빵이니까 구이와 구삼도 더불어 우로 통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연은 오해야 통하고 이거는 상에서 서부로 더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사가 초구를 땡기니까 그 위에 서로가 연결돼서 나가게 됐다는 거야. 구이와 구삼이. 주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모 띄우고 연여지 띄우고 상이라. 띠풀을 뽑으니까 뿌리가 이어지는 상이라. 이 구이와 구삼은 주자는 그래 본 거죠. 그래서 정행지 띄우고 길이라. 그래서 헤쳐 나아가는 것이 길하는 것이야. 이 정자는 왕자가 다르다 그랬듯이 정자는 왕자가 뜻이 달라요. 왕은 그냥 가는 거고 보편이 가는 거고 정은 정말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면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바꿔가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활, 그 다음에 345 상활. 발모 띄우고 정길은 지 띄우고 제외라. 띠풀을 뽑아서 나가니까 그 가는 것이 최고 나은 길하다는 것은 즉 초구에 있는 은자들을 뽑아서 어떤 직책을 주고 사회에 직책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길하다는 것은 이 말이죠. 그것은 지 띄우고 제외라. 그 뜻이 그 초구가 갖고 있는 그 뜻이 또는 아래에 있는 구이 구삼들이 아래 양료들의 뜻이 뭐냐면 전부 다 바깥에 있어.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왜 위에 있는 이 지도자 상급인데 위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 큰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수도한 공부를 통해서 밖에 나가지고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래는 천도니까 천도의 뜻을 펼치겠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래는 천이니까 천도의 뜻을 밖에서 한번 세상 펼쳐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전다 보게 시 띄우고 장태면 때가 장차 태 때가 되면 다 통하는 때가 되면 이 말이죠. 통하는 때가 되면 그러면 즉 띄우고 군연 띄우고 개역 띄우고 상기라. 그러면 현인들이 모두가 위로 나아가고자 해.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뜻을 한번 펴보고 싶다는 거잖아. 뜻을 한번 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삼양지 띄우고 지, 욕진이 통해라. 그래 이 삼양이 아래에는 천에는 92, 93 이 삼양들의 뜻이 전부 다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같아. 이 초구를 뽑으니까 위에 있는 양요들도 같이 가서 세상을 바꿔왔으면 좋겠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이예요, 구이. 이 구이는 이 전체에 겨뤄봐서 이게 중종을 얻었거든. 중을 얻었고, 중을. 이 중을 얻었고, 정은 안 해요. 정은 음열의 정인데 중을 얻었는데 이 양요의 가운데서 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금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에너지인 금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펼쳐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음요들이 있으니까 음요는 이 추진력이 약해서 다시 머뭇거리니까 이 구이가 갖고 있는 중의 중도이죠. 중도라고 하는데 이 중령의 중도의 힘을 갖고 이 전체 태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구이가. 이요가. 그러니까 이 이요의 작용이 이 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위에 있는 공계가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이요는 그 뜻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욕심을 안 내고 무한히 밀어붙여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구호를 도와서. 이게 구호가 후니까 이 후를 도와가지고 세상을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구이는 포황하며 용 띄우고 빙하하며 불 띄우고 하유하며 북망하면 요게 네 가지로 요 사덕이라 요걸 갖다가 사덕이라 그래요. 요 사덕. 요거 하나, 요 둘, 요게 셋, 네 사덕. 요걸 보통 사덕이라 그래요. 이요의 사덕. 이 사덕이 뭐냐면 리더가 처신하는 최고의 덕이라고 본 거죠. 지도자가. 사덕이. 그래 뭐냐면 황은 거칠왕자예요. 거칠왕자인데 포자는 끄라는 포자, 포함할 포자, 끄라는 포자니까 포용한다는 포용. 거친 사람들도 포용해야 돼. 이 태평성대는 이 세상에 소외받고 거친 사람들도 일단 포용해야 돼. 그래야만 전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할 수 있으니까. 거친 사람 포용해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요들은 음요로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약하니까 강력한 에너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강력한 에너지로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용빙하예요. 이 빙자는 맨몸으로 건널 빙자인데 황하를 맨몸으로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써야 돼. 어떤 낭만을 붙여서 강력하게 황하 자체, 황하란 강을 배도 없이 맨몸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용기가 있어요, 용기. 그리고 불 띄우고 하유라. 멀하자, 남기를 짜죠. 멀리 있는 사람도 남겨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왕조가 있다면, 여기가, 왕조가 이제 국가에 나와 있다면, 이 아주 척박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 능력을 따라서 이 국가의 힘에 보태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불하유예요.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뛰어라는 사람 다 등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오늘날도 굉장히 통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참다운 국가를 위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뭐냐면
붕당을 없애요, 붕당을. 자기가 옛날 갖고 있던 공부의 세계 쪽 하면 사람 누구나 붕당이라니까, 붕이. 자기 조직이라니까, 조직. 학년, 지연,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있는데, 국가랑 큰 틀에 오면은 이 조직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붕당을 없애야만 참다운 인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붕망이에요, 붕망.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논리에 끌려가지고 이 국가랑 큰 틀을 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 자기가 평소 때 친하고 평소 때 가까이 지냈지만도 그 능력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붕당의 개념을 두지 말아야 돼, 붕당. 오직 인물만 중요하지. 인물의 개념을 중요하지 붕당의 개념을 두지 마라. 이게 바로 붕망이에요. 이건 굉장히 오늘날 필요한 거죠. 굉장히 필요하죠. 득상무 띄우고 중행하리라. 그러면 이 상자가 이 정의천 같은 분은 146쪽에 제일 끝에 보면 146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상은 배야라 나오죠. 바로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장에 가면은 바로 다음 장에 딱 올라가면 제일 끝에, 바로 다음 장 제일 끝에 한문 제일 끝에 보면 번역하는 제일 끝에 보면 상은 배야라 나오죠. 상은 배야라. 그러니까 이 상은 딱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걸 상을 갖다 해석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요 맞던 배, 딱 배자라는 거 보고 숭상할 상자.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자를.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포항, 용, 빙하하며 불하유하며 북마하게 되면 중도를 행하는 걸 딱 할 수 있는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 세상에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데 딱을 할 수 있는 뜻이야, 딱을. 이게 딱 배자예요. 그래서 또 숭배할 숫자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도를 행하면은 숭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주자의 정의천의 주에서는 이런 네 가지의 사덕을 행하면 바로 중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의 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고를 도와서 중도를 이 나라에, 이 나라 정치에 펼 수 있는 그런 힘을 짝할 수 있다는 거야. 중도를 행하는 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행은 바로 이걸 갖다가 해야 중도를 행하는, 이런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행하는 거예요, 중행은.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정말 중도의 이치를 행하게 되면 이 경지를 딱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중도를 행해서 숭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정의전출을 한번 볼게요. 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득중하여. 이는 양강으로서 득중을 해. 이연이가 중을 해서 상 띄우고 응어 띄우고 오하고, 상으로는 오행하고, 오이 띄우고 유순 띄우고 득중하여, 오는 또 음여로서 유순에서 또 중을 얻었어. 이 가운데 중을 했는데 하 띄우고 응어 띄우고 이하여. 아래는 이허에 응해서. 그래 군신 띄우고 동덕이야. 군과 신이 응과 양으로서 덕이 같아. 세상을 바라보면 덕이 같아. 중덕은 같아. 신은 이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제로. 이는 양강의 제주로서, 아까 강중의 제주로서 위 띄우고 상소 띄우고 전입니다. 위소는 소, 이건 피동이라 그랬지. 문법입니다. 피동. 윗사람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받는 바라. 예. 피동으로. 위소, 피동입니다. 윗사람 전적으로 신임을 받는 바라. 고 띄우고 이수 띄우고 거 띄우고 신이나. 그러므로 이가 비록 신하의 위에 가나 주치 띄우고 진태자라. 진을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 주인을 주관에 다스리는 자닥이야. 지인께 전체의 이미지를 갖다가 주관해서 다스리는 자야. 주인공을 다스리는 자다. 소위 띄우고 상하 띄우고 교위 띄우고 기지 띄우고 독이라. 이른바 상하가 사교여서 그 뜻이 같아진 거야.
고 띄우고 치진지 띄우고 도, 주의 띄우고 이연이라. 그러므로 뒤를 다스리는 도는 이가 주관했다고 말한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끝낼게요. 포왕 띄우고 용 띄우고 빙하 띄우고 불 띄우고 하유, 북망 띄우고 사자는 처진지 띄우고 도라. 이 네 가지는 바로 진이 처하고 있는 도야. 진께가 처하는 가장 중요한 도야. 그래서 태평성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태평성대가 될 수 있는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길더라도. 그리고 348쪽에 상월하겠습니다. 상월. 포항 띄우고 득상무 띄우고 중형은 이 띄우고 광대라. 그래서 포항은 이 거칠고 하잘것없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포용해 준다는 것은 중도의 도를 행하는데 딱 할 수 있다는 것은 포항을 해서 거친 사람들, 하잘것없는 사람들 전부 다 포용해서 중도의 법을 행하여서 그런 걸 딱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광대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남이 크다는 거야. 그 아래 전화 볼게요. 상은 거 띄우고 포황 일구라. 이 상에서 말하는 거는 포황 일구를 들어서 네 개 중에 포황 일구를 들어서 이 띄우고 통에 띄우고 사자지 띄우고 이하니.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덕을 통틀어서 해석해서 다 통해서 해석했으니 은 띄우고 여차적 띄우고 능 띄우고 배합 띄우고 중행지 띄우고 덕하여 이와 같이 하면은 즉 사덕을 딱 해서 행한다면 말이죠. 행한다면 바로 중행의 덕을 딱 해서 합하는 거야. 중행의 덕을 스스로가 중도를 행하는 덕을 갖다가 배합하는 거야. 배합. 그걸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띄우고 기도 띄우고 광명 띄우고 현대라. 그래서 그 도가 강명하고 드러남이 큰 거야. 이게 그 말한 거예요. 자, 93. 자, 93은 아까 했지만 이건데 이 정점에서는 경계에 의한 경계. 이것도 경계하는 건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무평 띄우고 불피하며 무왕 띄우고 불복이니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 이치란 것은 평평한 것 같지만도 기울어지지 않은 게 없어. 늘 평평한 것 같지만도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기울어진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또 광불폭이라. 가는 것 같지만도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없어.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간정이면 어려울 간자 발을 정자 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이 9위까지 온 이상은 이 상태를 항상 어렵게 여겨서 바르게 하면 이게 간정이 간정. 항상 세상을 어렵게 여겨서 늘 바르게 한다는 말이죠. 늘 세상을 어렵게 여기고 자기가 잘 나가는 데 사물하지 말고 늘 어렵게 여겨서 바르게 한다면 그러면 누구라 허물었게 돼. 늘 대비하고 있으니까. 93은 교만의 허물이거든. 자기가 늘 평평한 줄 알고 늘 앞으로 나갈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나 그걸 무시해서 어려울 때도 온다는 걸 생각하고 늘 어렵게 여기고 바르게 한다면 그러면 허물었게 돼요. 그런 마음 잡으면 그렇게 늘 난정하게 난정하게 살다 하면은 물려 말묻지 않으니까 효자는 근심할 효자는 근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렵고 바리킴을 한다면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더라도 그 정성을 믿을 붙자니까 정성 붙자 믿을 붙자가 정성무 믿을 붙자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간정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를 다스리며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리면 바깥을 근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 정성을 믿어. 자기 노력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세상 살아간다. 식록에, 자기 묵고 난 식록에 유보, 복이 있게 돼. 저절로. 즉, 자기 마음을, 좋을 때도 자기 마음을 계속 잘 다독거리면 바깥에 오는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정이 간정. 언제나 잘 나갈 때 항상 간정. 어려운 올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간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평하지만도 곧 내리막이 올 수 있다. 앞으로 가지만도 막힐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고 간정을 하게 되면 저절로 주변 사람 믿게 돼. 저 사람은 좀 확실한 사람. 믿게 돼서 먹고 사는 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하는데 이게 지금 또 굉장히 긴데 앞에 한 부분 밖에. 이게 굉장히 긴데 그래도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상거 띄우고 진지 띄우고 중하여. 3은 진의 가운데 가고 제 띄우고 제양지 띄우고 상하니 여러 양 위에 있으니 진지 띄우고 성이라. 진이 성함이라. 터닝포인트다. 터닝포인트. 물리 띄우고 여 띄우고 순환해요. 물리가 순환하는 것 같아서 세상의 이치란 것은 이 만물의 이치란 것은 순환하는 것 같아. 늘 파동을 늘 파동인 거야. 늘 파동 같아서 제하자 띄우고 필승하고 아래에 있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또 올라가게 되고 그 상자 띄우고 필강하니 위에 가는 사람도 반드시 내려오게 돼. 요즘 세상 보잖아요. 정치판 뭐 다 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태고이 띄우고 필비라. 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비색인다. 막힐 비자입니다. 반드시 막힐 때 오는 거야. 고 띄우고 태지 띄우고 성과 여 띄우고 양지 띄우고 장진해. 그러므로 태의 부성함과 태의 풍성함과 육중함 터닝포인트. 그리고 양이 장차 나가고자 하며 양은 계속 나가고자 하며 이 띄우고 위지 띄우고 개월. 그래서 그 경계에서 이 터닝포인트에 달할 때 경계에서 말하기를 무상 띄우고 편안히 띄우고 불 띄우고 험피자를 하니 항상 편안하고 평평해서 그래서 험하기나 기울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이라. 변화 온다는 거죠. 위무 띄우고 상태라. 그러므로 항상 편안함 없어. 항상 태할 때는 없어. 항상 통할 때는 없어. 또 무 띄우고 상황이 띄우고 불 띄우고 반자라 하니 또 항상 각임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없다고 하니 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위음 띄우고 당 띄우고 복이라. 그래도 음은 마땅히 돌아옴을 말한 거야. 때가 되면 양이 갔다 음이 돌아온 거야. 한 더 할게요. 평자 띄우고 피하고 평평한 것은 기울여지고 왕자 띄우고 복이면 가는 것 어느 순간 터닝포인트에 돌아오게 되면 적 띄우고 위 비니 그러면 비색이 되니 막히는 것이 되니 빗게 되니 당지 띄우고 천리지 띄우고 필연하여 마땅히 천리가 반드시 그럼을 알아가지고 방 띄우고 진지 띄우고 시하여 진지시를 갖다가 당해서 바약으로 진지시를 당해서 불감 띄우고 아니라여 감이 아니라지 말고 상 띄우고 간이 띄우고 기 띄우고 사리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어렵게 여기고 항상 그 생각을 어렵게 여기고 정고 띄우고 기 띄우고 시우니 그래서 그 베품의 행동을 갖다가 바르고 곱게 해서 하면 여시적 띄우고 불가 띄우고 무구라. 그러면 이와 같이 한다면 흠이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좋을 때 잘하라 그 말하는 거야. 좋을 때 잘하라. 그 다음에 350조의 사활 무왕 띄우고 불부는 천지 띄우고 제하라. 가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천지가 사기이기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사기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천지가 사귀는 건데 끊임없이 날이 좋을 줄만 아는데 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추워지고 늘 추울 줄 아는데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는 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들은 세상에서는 이 파동의 이치를 보고 난 다음에 태계가 좋다고 하지만 그 파동의 이치를 보고 세상을 갖다가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사기가 만문하지만 천지가 사기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변화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밤이 떠나자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이치를 보고서. 그럼 육사 하겠습니다. 육사. 육사는 편편히 띄우고 부당이 띄우고 불부이 띄우고 기린하여 불게 띄우고 이불에다. 자, 육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유고를 보좌하는 최고의 권력, 즉 재상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재상으로서 자기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초구와 같은 숨어있는 군자를 발굴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육사 갖고는 제일 중요한 거죠. 편편히 새가 나는 모성인데, 새가 나는데 이 육사가 이렇게 초구를 찾아가지고 등용하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의 효들도 그 좋은 생각이 되면서 이 육사를 따라가지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편편이 편편이 새들이 확 날아오는데 불부의 길이라, 그 자기가 처하는 위치가 재상이면서 후면 이게 고문 안에 바로 고문 사이, 이런 자기가 부는 권력가인데 북인데 자기 권력으로서 가는 것이라 참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위치가 있으면 자기 부와 기로서 아래 사람 대할 텐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 이 참다운 군자를 찾아가는 문제에서는 불부로서 부하덕이지 않고서 자기가 재상의 자리지만도 부귀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그 이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그래, 그 이웃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해석도 어떤 분들은 그 이웃을 갖다가 유고와 상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육사가 이웃사들 아래에 있는 효들을 갖다가 발굴해야 되는데, 그 발굴할 때 자기 처하고 있는 상황에 권력과 부로서 드러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이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부의 길이야, 불부의.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소 그 사람 이웃을 삼아서. 그러니까 불개입이라. 그러니까 아래의 사람들도 서로가 경계하지 않고도 서로 믿게 돼. 맞아,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믿게 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뜻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51쪽에 상활 편편 띄우고 불부는 함께 전부 다 펄럭펄럭 날아가면서 자기가 부하다는 걸 내세우지 않는 것은, 자기 부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육사가 자기 부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개 띄우고 실이라, 자기 실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거. 실은 뭐냐면 현재 처하고 있는 재상의 자리 또는 후의 자리, 고문의 자리. 실은 바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부기인데 그 현재 갖고 있는 부기를 다 잃어버리고 허심으로써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허심으로 내려가는, 허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서 아래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초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의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실은 바로 자기 처하는 재상의 위치거든, 위치. 권력의 위치다, 권력. 그 권력과 부와 권력을 다 놓아버리고 내려가는,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불게 띄우고 입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믿게 돼. 그러니까 중심의라, 자기 마음 가운데 참으로 원한을 얻을 수 있어. 무엇을? 이 새로운 신진 세력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한번 새롭게 잘 열어보자는 거야. 그 뜻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난세가 되었을 때는 리더가 허심을 갖고 이 밑바닥에서 훌륭한 사람들 찾아내서 국가의 미래를 갖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간신배들 많거든. 엄청 간신배. 그러니까 실제로 뛰어난 사람은 사람의 밑바닥에서 공짜 수양함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맡겼을 때는 이 태평생들을 오래 할 수 있고 새로운 세를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때는 허심이 돼야 돼. 자기 권력과 부를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래 사람들 바라봐야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 경계하지 믿고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 어디 있는 거죠. 구호. 6호는 제을 띄우고 귀면이 이지하며 옮기랴. 자, 제을은 이 은나라 때인데, 은나라 때는 왕을 갖다가 할 때, 태어날 때가 가, 을, 병, 정 이렇게 하는데, 이 식간에 있는 이 붙은 이걸 간지를 통해서
제갑, 제병, 제정 이렇게 해서 이 간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을이야, 제을. 을에 태어난 제왕이라는 뜻이야. 이건 나라 때, 이건 나라 때. 그 제을이라는 왕이 많아요. 아래 정의천 주함 읽어보시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제을이 이 몇 자는 여동생 몇 자도 되고 딸 몇 자도 되는데 이 보통 자매 클 때는 손아래 여동생을 잘하다 그래요. 손아래 여동생. 자매 클 때. 그러니까 제을이 자기 귀한 여동생을 시집 보내. 어디로? 바로 구오의 응이니까 구이니까 아래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마치 평강공주가 바보 온돌한테 시집 가는 것처럼 이 시집 보내는 거야. 이 하심이 돼요, 하심이. 자기 권력의 힘을 찾다 못 들이지가. 이런 지도자 하심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백성을 바라본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복이 있게 된 거야. 왜? 지도자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아래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볼 정도로 마음을 비웠다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갖다가 단합시키기 때문에 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원길이야. 키에 길하다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래 전에서 나온 거는 이 제을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제을에 대한 설명이 많고 하심이란 말이 좀 설명한 겁니다. 뒤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본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본이. 이음 띄우고 거듭나여 음으로서 존에 거해가지고 위 띄우고 태지 띄우고 주하고 태의 주인이 되고 유중 띄우고 허기하여. 자, 유중 부드러움 가운데 중이죠. 유중이죠, 바로 유중 부드러운 오해는 유중한데 허기 그 자기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천자로서 갖고 있는 자기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음 띄우고 구이라. 그래서 아래로 구이한테 응해가지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야. 다시. 그래서 길지도 이거는 바로 세상을 바른 이치가 바르기 때문에 길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도가 길도. 상활 이지 띄우고 원기는 복을 받아서 길하다는 것은 즉 하심이 돼서 백성들 속에 마음이 내려가서 하심이 돼서 딸까지 시집을 여동생까지 시집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복을 받아서 원래 기다는 것은 중이 띄우고 행위라. 중으로서 유고의 중을 얻은 상태에서 자기가 백성들과 더불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 뜻을 행한 거예요. 원뜻은. 구이한테 여동생을 시집 보냈다는 것은 구이에 있는 인사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국가의 요긴에 쓰겠다는 말이거든, 결국. 그 말하는 거죠. 여동생을 시집 보냈다는 것은 그 구이에 있는 뛰어난 인물들을 내 국가의 동량으로 쓰겠다는, 부바로 쓰겠다는 똑같은 거니까. 국가의 동료를 쓰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원할 뜻을 얻었어.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됐는 거죠. 그걸 말한 거예요. 상육. 상육인데, 상육은 이 고문자리에 이제, 이 태계가 이제 다 끝나서, 태계가 이제 그치는 거죠. 태계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허물에서 내려오는 거죠. 세상 만사는 끊임없이 파도라 되는데 이 파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태계의 기운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상태인데, 이 태계의 기운이 다한 상태에서는 그냥 그 자체를 조용히 견뎌야지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히 세상에 허물자가 있는데, 이때 내가 왕으로서 또는 옛날에 회사 운영할 때 내가 사장으로서 비록 힘없는 고물이지만도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허물일 때는 조용히. 그 옛날에 관건에 할 때 경순왕이 잘했니 못했니 오늘따라 경순왕이 만약 전쟁을 했다면 경주에는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유비의 아들이 유선이 그 나라를 갖다가 그 위나라한테 넘겨줬을 때 역사가들은 그럴 때 삼국지에서 유선이 왜 안 싸우고 나를 넘겨줬나 했대. 그럴 때 싸웠으면 그 만 백성이 죽는 건 누가 잘못이냐. 그래서 평가에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거죠. 상육은 황복 띄우고 우황이라. 자, 성복. 이 성이 해자로 돌아갔다는데 이게
해자는 물 없는 해자 황자입니다. 이 옛날에 궁궐이 떡 치워 놓으면은, 궁궐 때문에, 궁궐 밖에 다물이를 샀는데, 이 다물을 샀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흙을 파서 올리는 거죠. 이 주변의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다물이 사는 거지. 쭉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물을 쌓을 때는 민심을 얻은 거죠. 민심을 얻어서 민을 동원시켜. 민심을 얻어 동원시켜가지고 성을 사는 거지, 성을. 민심을 얻어서 성을 쌓아가지고 쭉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국가가 이제 세해지니까 이 민심이 떠나고 허물어진 성이 전부 다 팔던 이 황이 물 없는 해자황. 이 보통 물을 넣는데 물 없는 해자황자예요. 이 허물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벽이 전부 허물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바로. 성이 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백성들의 힘으로까지 쌓았던 성이 백성들이 힘이 반납이 안 되니까 이제 민심이 다 끝났으니까 성이 허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는 뭐냐면 무령 띄우고 살아. 군사제. 이때는 군사를 쓰지 말아야. 이 망하는 나라에서 군사를 쓰면 결국은 백성만 죽고 민심은 떠났으니까 이 황이 허물졌다는 것은 민심이 떠났다는 뜻이거든. 민심이 떠났으니까 떠난 민심을 갖다가 무력으로 동원시키가 전쟁을 일으켜본들 이건 안 된다. 끝나는 거죠. 패하는 거죠. 아까 이제 경순왕이 잘했니 못해 똑같은 경순왕이 전쟁했을 때 그때 얼마만큼 피해가 왔을 거냐. 유비 아들 유선이 국가를 갖다가 헌납했을 때 그 전쟁에서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건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일단 군사를 쓰면 안 돼.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 있죠. 금방. 그리고 자업 띄우고 고명이라. 이 자업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다양해요. 이 업자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자기가 있는 조그만 성, 이 밖에 민심을 다 떠났으니까, 이 밖에 민심을 다 떠났으니까, 이쪽 민심을 다 떠났으니까, 자기가 있는 성, 이 성으로부터, 야, 우리, 그래도 남은 것, 우리 백성 요물이 성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내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좀 잘 지내자. 이렇게 고명을 해도, 명을 고해보들. 그것이 비록 좋은 명, 바른 명이 하더라도, 그는 인생이 부끄러운 거야. 왜? 이미 모든 민심이 떠났으니까, 말을 해본들 그 말기가 백성 안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민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군사를 쓰면 빨리 망하고, 그리고 비록 저 멀리 있는 교회 천리에 천하밖에 있는 민심이 다 떠났으니까 요 성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지만도 그 뜻이 바르더라도 정하더라도 이미 부끄러운 거야. 태평성이 끝난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흥망성쇠 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 볼게요. 굴 띄우고 황타여. 그러니까 해자의 흙을 파서 루적이 띄우고 성성은 그걸 쌓아서 성을 만든 것은 여 띄우고 치도 띄우고 누적이 띄우고 성태라. 이것은 바로 치도가 다스리는 도가 누적 사해가지고 태를 이룬 것과 같아. 다시 민심이에요.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이 사해지고 그것이 태계를 핵심 같은 거야. 그런데 급 띄우고 태지 띄우고 종이면, 그런데 태의 끝에 미치면 장 띄우고 반어 띄우고 비하니 장차 비로 돌아가게 돼. 다음 게요. 비게요. 막힌 게죠. 비로 돌아가니 여 띄우고 성토 띄우고 태비하여. 이 다시 붙잡니다. 부반 띄우고 오광이라. 성의 흙이 무너져서 다시 황해자로 돌아간 것 같아. 상은 진지 띄우고 종예는 상은 진께의 끝이언을 육이 띄우고 소인 띄우고 처자여. 육으로서 육의 소인이 처해가지고 행장 띄우고 비라. 그 행동의 장차 비세계죠. 소인이라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 소인을 리드하면 끝난다는 게 나라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무령 띄우고 사는 군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군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능용 띄우고 기종자는 임금이 그 무리를 쓸 수 있는 까닭은 상하지 띄우고 통종이 띄우고 심종이언을 상하가 정의서로 통해가지고 마음으로 따라야 돼. 민심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금 띄우고 진지 띄우고 장종에 지금은 진 때의 장차 끝에 이르러서 실 띄우고 진지 띄우고 도하여 진의 도를 잃어버렸어. 즉 통하는 도죠. 통하는 도를 잃어버렸어. 백성과 임금이 통하는 도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상하 지우고 또 정 띄우고 불통이라. 그래서 상하의 정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그 설명이에요. 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상활. 상활. 성복 띄우고 우성은 성복 띄우고 우성은 기명이 나니라. 성이 허물어서 해자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 성이 허물어서 해자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민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민심이 떠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명이 왕이 황제가 명하는 것이 어지러워져. 안 통한다는 거야. 황제가 명을 내도 그건 물러날 거야. 통하지 않고 어지럽다. 이 사람 이 말을 저 사람 저 말로 막 말이 많다는 거예요. 민심이 통일 때 한마음 될 텐데 민심이 흩어지니까 그 명예를 보면 또 세상 어지럽게 말 뿐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가란 것은 어때 국가란 것은 국가 자체가 망하고 외침하는 겁니다. 국가 자체가 파벌이 나누고 니나니나 싸우고 난 다음에 외침에서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단합이 되어 있었던 외국에서 그걸 넘겨지 못해 아예. 항상. 그래서 전에 성복 띄우고 우왕이니 성이 황으로 돌아갔으니 유기 띄우고 명진 아니나 오지? 비록 그 명이 어지럽긴 하나 그런데 불같지라. 그치 할 수 없어. 이게 재밌잖아요. 리더가 왕이 돼가지고 세상이 혼란하니까 민심이 다 흩어지니까 그 명이 어지러워. 어지러운데 그런데 백성들한테 그 어지러운 상태를 그치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민심이 다 떠나서. 이게 세상이란 거예요. 그 말이 재밌잖아요. 불같지라. 세상에 혼란한 민심을 그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의도 한번 볼게요. 명란이라. 그 명령이 어지러운 것이라. 고 띄우고 복빈이 비께로 돌아가. 다음 비께입니다, 이제. 비께로 돌아가게 되니 고명은 명령을 구한다는 것은 소위 띄우고 치지라. 다시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명령을 한 게 고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세상은 태계가 좋지만도, 엄청 좋지만도 결국은 때가 되면 허물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가게 되는데 그 허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이 민심이 떠났다는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본들 말만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많고 통일이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프다는 어지럽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돼서 그걸 좀 거치게 해본다. 이 말만 거치게 해본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언뜻 생각나지 않아요? 요즘? 하여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